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입 전문 대치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2016학년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항공대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는 논술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논술 모집 인원은 138명이고요. 특성화된 대학이고 학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전형 방법으로 본다면 논술 60%에 학생부 40%, 다른 대학과 뭐 큰 차이는 없죠. 학생부 역시도 중하위권 대학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비교과는 반영을 하지 않고 교과 성적만 반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신만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논술과 학생부 사이의 관계하고 학생부부터 한번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형 총점은 1000점 만점인데요. 논술이 60%니까 600점, 기본은 없습니다. 기본점은. 학생부는 40% 400점이고 기본점이 320점이 붙어 있어요. 결국 논술은 최고 최저점 사이에 600점이 벌어지는데 학생부 같은 경우는 80점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죠. 결국 당락은 논술에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영 과목은 비슷비슷해요. 국수영사, 국수영과. 하지만 반영 비율에 있어 공학계열은 수학영어의 비율이 높고요. 이학계열도 수학영어의 비율이 높은데 국어에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 국어영어의 비율이 높고 수학사회과학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학과 인문사회는 사회와 과학을 다 허용하는 걸로 봐서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 반영 방법 볼게요. 교과 내신 등급이 되게 1에서 이제 9등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입학처에서 주는 전형 계획이나 입시 요강에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80점까지 주게 됩니다. 하지만 교과 40%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4를 곱해야 돼요. 기준점에다가. 그렇게 4를 곱하게 되면 400, 396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9등급 32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기본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인데 4등급까지 등급 간 4점씩 균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5등급 내려가면서 8점 차이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몇 점이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5등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논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5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적성 전형 같은 데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논술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5등급 이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2, 3, 4등급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요거 12점입니다. 12점. 그렇죠? 1000점 만점 가운데 12점 사이에서 되게 당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생부 그 경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실질 반영 비율 4등까지 1.2%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신에 있어 조금 희망적인 사항이 있어요. 공학계열은 국수형 과학, 이학과 인문사회계열은 국수형 사회, 국수형 과학 다 이제 둘 다 허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매 학기 최고 등급 각 한 과목씩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배운 국수형 과목 중에서 만약에 2과목 이상이 있다. 수학이 예를 들어 2과목이었다 한다면 하나, 높은 건 하나는 반영하고 낮은 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2학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수학과 영어는 과목 수도 많아지죠.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그렇죠? 과학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 과학, 문과생들 사회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아마 3과목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올려붙이고 나머지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국수영과 중에 하나씩 4개, 2학기 때 국수영과 하나씩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따지면 총 20과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 본인이 알고 있는 내신 등급에 비해서 항공대 그 내신 산정 방식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등급 이상 높이 산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의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미미하다는 점 알아두면 되고요. 중요한 건 논술이죠, 논술. 그렇죠? 논술은 이제 공학, 이학, 인문사회 별로 해가지고 공학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함께 봅니다. 이학계열은 수학과 언어, 국문서술형 요 두 개를 미안합니다. 수학과 국문서술형 두 가지를 함께 보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국문서술형인 언어 논술만 보게 됩니다. 인문사회 계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보면은요, 인문사회 계열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이게 다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면 PC에선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고요. 모바일에서는 뭐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듣기 바랍니다. 120분 세문항으로 뭐 출제 의도라든지 평가 기준 이런 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인데 1번 30점. 제시문 가나다라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600자 쓰게요. 2번은 가나 제시문 2개 짧으네요. 그렇죠? 2번 600자 내외 30점. 그래서 1번과 2번은 각각 600자 쓰기 2개로 각각 30점입니다. 합치면 60점이네요.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표가 있어요. 도표 1, 2, 3, 4 해가지고 이건 자료 해석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자 안팎으로 해가지고 40점 주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원고지에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열로 가가지고 수리 논술과 국문 서술형 언어 논술이 함께 섞여 있는 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앞에 이제 유의사항 있고 출제 의도라든지 평가 기준 있고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32점짜리인데 수학 문제네요. 그렇죠? 수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2, 3, 4 소문항 4개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점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40점짜리인데 서술형으로 된 제시문이 있고 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2-1, 2, 3 이렇게 3개의 문제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 또 소문항도 2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에 소문항 3개 해가지고 40점입니다. 근데 1번에 비해서 2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된 문제를 어떤 차관점을 잡아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언어 논술이에요. 지금 가글이 있고 도표 1, 2, 3, 4 해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과 인문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함께 결합된 겁니다. 600자 안팎으로 해가지고 30점인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배점이 30점, 40점 해가지고 수리 논술에서 70점 배점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당락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형 같은 경우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주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수식이라든지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답과 아닌 것 사이의 차이가 워낙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2학기열 학생들 수리 논술 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는 점.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과 문과 수학인 수학원, 수원과 미통기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응용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함께 보는데요. 한번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앞에 출제 의도니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고요. 좀 줄여서 볼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40점이죠. 그쵸? 1번 문제 여기 40점이고 제시문이 가나 있고 뭐 도형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소문항 3개가 놓여있고 배점은 40점이에요. 문제 2번 30점 배점 되어 있는데 가나 다라 마 해가지고 제시문이 5개나 있네요. 근데 보니까 과학입니다. 그렇죠? 서술형으로 읽고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과학 문제로서 1번, 2번, 3번 30점으로 책정되어 있군요. 다음에 한번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넘어가니까 과학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역시 소문항들 과학과 수학을 결합한 문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1번, 2번, 3번 30점 만점.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과학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공부를 해둬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함께 하면서 30, 40, 30, 3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인 수학에다가요. 수학 1, 2 이과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적통과 기백, 기백 적통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점 알아둬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학교 입학처에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온다. 전체 이과 수학 범위 전체를 시험 문제 낸다라고는 했지만 적통 기백까지 낼지 안 낼지는 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미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20분 여유 있는 시간을 주니까 아마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년에보는 항공대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문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거든요. 그렇게들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논술력이 탁월하다면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내신이 안 좋으면 적성전형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작년도 같은 경우 9월 27일 원서 접수한 직후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일찍 시험 봤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비슷하게 9월 말경에 시험 봤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전형 계획만 나와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지만 입학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수능 이후인 11월 13일, 14일로 바꿨답니다. 참 이상한 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 시험 봤는데 올해는 11월 수능 직후인 요때로 바꿨거든요. 항공대하고 서로 뭐 협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학교교육 정상화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능 이후로 바꿔라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쨌든 수능 직후에 보는데 수능 직후 하루 이틀 만에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착실히 해야 될 겁니다. 한국항공대 작년도 논술 경쟁률 23.58대 1.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 경쟁률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경쟁률은요,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한다면은 실질 경쟁률은 반쯤으로 줄어드는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문제가 뭐냐면, 논술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아무리 높아도 15대 1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집 단위별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UA나 진학사 스마트 경쟁률 들어가면 보이는 건데요. 아까 항공대 논술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그랬죠? 23.58대 1 일반 전형.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몇 명 뽑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학계열의 경쟁률이 다 낮아요. 20대 1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학계열로 가가지고 항공, 교통, 물류, 우주법학부가 25.7, 2대 1로 조금 낮은 반면에 항공운항, 이건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죠. 그렇죠? 그래서 43.9, 2대 1로 제일 높은 그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문사회는 대체로 공학에 비해서 자연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30대 1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항공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최저는 없다고 그랬고요. 수능 이후로 시험 일정이 올해는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내신보다는 논술에 의해서 당락이 거의 좌우될 것이라는 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학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점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2016학년도 한국항공대 논술 전형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연말에 항공대 논술에 꼭 합격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